대의를 잃어버린 행동이었다. 따라서 더 이상 임금을 따를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 오랑캐한테 항복한 군주는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은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고위직에 올라가게 되면은 청나라의 자식들이 인질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청나라 사신이 오게 되면 접대를 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출사를 이제 거부한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있었다. 때문에 이러한 척화파를 비난하는 여론으로 조정은 들끓었다. 인조의 배신감도 커져갔다. 인조에게 이들은 나라의 존망보다는 자신의 명예만 쫓는 무리였다. 이경석은 주화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척화파를 끌어안을 것을 주청한다. 전후 수습이 급한 시기 옳고 그름을 떠나 힘을 모아야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관인 유자들은 자기들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주저하게 정통하고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명분과 의리에 철저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백헌 이경석은 현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명분과 의리의 중요성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인데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벼슬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필요했던 때 이경석은 도승지 2조 참판 2조 판서에 올라 난세를 헤쳐간다. 이때 이경석이 힘을 기울인 것이 인재 발탁이었다. 숨은 인재들을 인대라는 메모장에 적어두었다가 당파와 상관없이 등용시켰다. 백헌의 우리가 행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 등용인데, 그가 2조 판서를 오래 지냈고 영의정을 오래 지내면서 그가 보여준 행동은 상당히 공평했습니다. 송시열 같은 경우에도 백헌이 뽑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백헌이 뽑은 인물 중에 재상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판서들도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백헌이 당시 인재 등용한 것을 보면 어떤 붕당이나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상당히 공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헌 이경석. 그는 주의 주장보다는 현실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조선시대 인물들은 주로 이념에 투철한 학자형 정치가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경석은 닥쳐온 현실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실무형 관료였죠. 실제로 이경석과 같은 인물이야말로 나라가 어려울수록 가장 필요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1649년) 효종 즉위년, 청사신의 입국이 조선을 긴장시켰다. 조선에서 성곽수리를 하고 병사를 훈련시킨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효종은 북벌을 위해 성을 수리하고 병사를 양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는 항복 당시 청에서 가장 엄격히 금지시킨 일이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태는 예견할 수 없는 지경까지 번질 수 있었다. 청나라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민심은 극히 흉흉해졌다. 조선은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굉장한
위기였죠, 국가적으로. 청나라는 언제든지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했고, 실제로 청나라가 그렇게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시 이경석은 영의정의 자리에 있었다. 병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자 청천강을 건너 의주까지 사신을 마중 나간다. 그러나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환구단 건물. 청사신이 머물던 남별궁터. 이곳에서 신문이 있었다. 对我的奏折是谁写的？ 내가 지었어. 不可能，一定是皇帝写的奏折。 내가 지었어. 내가 수상이니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어. 不可能， 청은 북벌의 주모자를 집요하게 对 캐물었지만 我的奏折是谁写 이경석의 的？ 답은 한결같았다. 사실 노리기는 효정을 노린 거예요. 효정이 펴놓고 북벌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정보를 얻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문책하러 온 거죠. 근데 이게 효정이 걸리기 생겼는데 그걸 막은 거예요. 자기가 아주 몸으로 막은 거예요. 真的是大人写的吗？ 대감이 정말로 혼자 지은 것이오? 내가 혼자 지은 것이오. 서슬퍼런 청사신 앞. 홀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충분히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그는 영의정으로서 모든 책임을 떠안고 유배길에 나선다. 효종은 불행한 시대에 자신을 대신해 유배간 노신하에게 안타까움을 표한다. 이경석의 유배지는 국경 근처 압록강변의 백마산성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위리안치, 즉 도망치지 못하도록 에워싼 가시 울타리에 갇혀 청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다. 사나운 짐승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인 첩첩산중의 유배지. 그러나 그는 떳떳했다. 그 백헌이 저 후세 사람들한테 큰 교훈을 주는 거는 특히 공직자한테. 그래서 공직자가 뭐 잘못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고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걸리면은 나는 깃털입니다. 이러는 경고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기 최고 책임자인데도 그런 핑계를 안 대고 그걸 전부 자기가 책임을